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을사년 임수일간 운세 강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분들 기다림이 길었죠? 이제 가불목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매번 그런데 그만큼 제가 좀 순서가 뒤에 있는 만큼 더 정성을 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제 주변에도 임수일간 분들이 많고 임상을 이렇게 해보면 임수일간 분들은요, 뭐랄까, 약간 이제 우리가 오행, 목화토금수의 또 마지막이잖아요. 수일간. 수일간은 이미 인생을 한번 살아온 이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험치와 어떤 거기에 따른 지혜를 품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색깔에서도 보면 임수나 개수, 해수나 자수는 수잖아요. 이게 이제 검정색을 띈다. 검정은 속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나 개수 일간 분들, 기토나 뭐 무토 일간 분들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속을 잘 알 수 없다. 속을 잘 알 수 없다. 그만큼 생각이 깊다는 거죠. 병화나 뭐 정화 이런 화일간들은 또 발산의 기운인데 이 수일간은요, 응축, 저장, 그 다음에 휴식, 준비, 뭐 힐링, 어떤 이런 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일간 분들은 그만큼 지혜가 있고 경험치가 있는 만큼 자기 속을 사실은 잘 내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어떤 일주, 그러면 이 임수일간 일주분들이 추진력이라든가 소리 없이,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어떤 이 리더십,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말없이 잘 챙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십성심리를 보면, 임수일간 분들은 우리가 겉심리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게 이제 편인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식, 공부, 그 다음에 약간 신비주의, 남들과는 다른 어떤 생각, 뭐 이런, 그 다음에 약간의 외로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에 반대로 속심리는요, 이게 식신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음 먹은 거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파도가 몰아치듯이, 그쵸?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쭉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 먹은 어떤, 그래서 이 편인과 식신이 서로 이렇게 상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스스로 또 편인 도식하는 모습,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 고민이 많은 일주가 또 임수 일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마음 먹으면 그 추진력은 대단하다. 매력이 넘치는 일주가 이제 임수일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임수일주가 지금 올해 이 갑진년을 이제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갑진년 2024년.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물론 20년, 21년 코로나도 있었지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자축의 기해, 경자, 신축의 해자축의 수의 겨울 기운을 살면서요. 이 로강세의 기운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심히 추진은 했으나, 이 수일관들은요, 이 편재, 이 재성이 어떤 기운이죠? 화기운입니다. 화기운. 그러니까 최근에 6년간 갑진년까지 해서 화기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물론 여기 임목안에 병화가 지장간으로 들어있긴 한데 열심히 금생수 편인 열심히 내가 도움을 받아서 호기롭게, 그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했고, 수생목 식신의 어떤 모습으로 비견겁제들과 인민계묘년에 뭔가를 도모를 했으나 이 결과가 이렇게 임묘진의 갑진년의 갑목으로 이제 드러날 듯, 이게 식신이죠, 식신. 드러날 듯 했지만, 임수는 이 진토라는 글자에 임묘가 돼서
식신제사를 하지만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일도 추진도 안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25, 26, 27년에 이 사오미의 구간을, 그쵸? 이 화의 구간을, 이 목 구간을 지나왔고요. 식신 생제를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을사년에 이 편제라고 하는 수생목, 그쵸? 수생목, 목생 화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편제라고 하는 현실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이 내년에 도래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으로는 상관의 기운이죠. 목의 상관이니까 얼마나 깨발랄하게 자기를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를 하겠습니까? 상관이라는 글자가 일단은 뭐 흉신으로 상관경관 한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로 편제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을목이 예를 들면 기토라고 하는 이 정관이잖아요. 목국토를 하는 기운도 있지만 목생화, 화생토,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 상관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개혁의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어떤 역마적인 기운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 도전해 보겠다 하는 기운으로 긍정적인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지지로는 편제죠. 그 편제의 절지이기 때문에 임수가 이 사와 위에 글자에 올라가면 이제 뭔가를 새로 리셋을 하는 겁니다. 리셋. 절지라고 해서 기운이 약하고 망하고 힘들다. 자, 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진토의 임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됐다는 겁니다. 병사묘, 임묘진의 병사묘 구간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난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이 사화라는 어떤 이 글자가 임수 일간한테는 이게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살이 있지만 귀인 중에 첫 번째 넘버원이 제가 볼 땐 천을귀인이더라고요. 사주 운을 볼 때도 이 천을귀인을 사주에 갖고 있거나 운으로 들어오면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호천사 같은 어떤 그런 글자라고 할 수 있죠. 뭐 문창귀인도 있고요, 뭐 복덕귀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귀인이 있지만 그 중에 일단은 천을귀인의 작용력은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편제의 절제이긴 한데 그럼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리셋하고 깨어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고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이 편제와 정제의 기운이 병원년이 오고 정미 이렇게 오면서 결과를 이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가 을사 병어 정미 이렇게 들어오고 2028년 무신년에 그쵸? 무신년에 이게 편인이긴 하지만 편인의 장생이니까 편인의 장생이면서 천간으로는 이제 관성이 들어오죠. 무토가 편관이긴 한데 자체 살인상생하는 토생금 금생수의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뭔가 새롭게 공부를 해서 축적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결과를 내고 28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정의 어떤 흐름으로 더 돌아서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특히 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2024년을 살아오면서 임수일간 그 다음에 요 신금 일간 분들은 이 진토라는 글자에 요게 임묘가 되는 글자입니다. 임묘라고 하면 내가 묘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건가요?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그만큼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나대면 자꾸 내가 이제 뭔가 드러내려고 하면 하늘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심리적으로 그쵸 어떤 우울증이나 자꾸 이제 자존감 떨어지고 하는 그런 해였을 것이다. 이게 임묘진 병사묘를 구간을 거쳐오면서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참 마음 상처를 많이 받고 내 뜻대로 안 됐겠지만 이제 상관생재라고 하는 을목의 파릇파릇한 기운이 이제 결과를 현실화해서 나타내니까 을사년 열심히 한번 또 임사 끊어내고 리셋하고 새롭게 해보자. 천을기운도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글자 안에 지장간이 무경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지장간의 모습을 여러분 좀 잘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임술관한테 무토는 편관입니다. 그쵸? 편관이고 경금은 편인, 금생수, 병화는 편재. 전부 다 이제 편이 붙어서 좀 치우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12운성적으로 거법으로 보면 무산 이게 걸록지의 기운이고요. 무토가 편인은 이제 장생, 편재도 걸록.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관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 틀, 나의 어떤 카리스마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잘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천간에 무토가 만약에 있다. 그쵸? 무토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에 걸록의 기운으로 잘 쓰이는데, 이 상관이 와서 목곡 토를 해서 상관 대사를 하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장생의 기운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공부, 문서, 자격, 이제 공부도 어떤 이런 특수 학문이죠. 사주 명리 같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장생의 기운으로 천간으로 잘 드러나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새로 시작하든 우리가 이제 문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든 이런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 편재라는 이 병화도 이게 걸록의 기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 자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내 활동성, 역마적인 기운이 이 병화의 이 발산의 기운과 더불어서 상당히 잘 쓰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상관은 여러분들 상관 경관 하잖아요. 상관 경관. 그래서 순수하게 의미로 보면요, 이 상관운이 천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은 이 견관, 이 관성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순수한 의미는요, 이게 변화,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개혁, 이런 무엇을 정관을,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사, 조직, 여자한테는 남자, 이런 운이다 보니 상관 생재를 하지만 천간에 어쨌든 이 기토나 무토가 있으면 뭔가 내가 이직을 한다든가, 그쵸? 진로 변경,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성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변화를 어떤 꿈꾸는 그런 시기가 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임수일간이 사화라는 글자를 만나서 편재 절지에 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를 정말 무념무상의 상태로 집중, 올인을 하는 어떤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지지에 이렇게 상관도 수생목하는 기운을 빼는 것이고, 수화에서 기운을 빼는 기운이라 지지에 요 수기운이 원국에 좀 받쳐져 있거나 대운, 원국,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받아서 같이 도모를 할 수 있고, 천간에 임계수가 있어도요, 이 상관이 있으면 뭔가 동업의 인자, 수생목을 이렇게 개수가 있다. 이 겁재잖아요. 겁재도 수생목해서 수생목을 해서 같이 뭔가 동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인자. 그 다음에 지지에 예를 들면 뭐 자수라든가 해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상관생재를 하면서 추진력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지에 수기운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좀 힘 조절을 필요해요. 힘 조절. 저는 이제 뭔가 시작하고 결과를 보려는데, 선생님 저는 수기운이 지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좀 신약하잖아요. 신약한 사주가 이렇게 상관생제에서 기회가 와서 변화하고 뭔가 결과를 내고 열심히 하다가 이 절지의 기운으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힘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수는 힐링, 저장,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일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 조절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운을 보는 테크닉 중에 이 12운성을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줄 알면 상당히 사주 운 해석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사화라고 하는 을사년에 이 사화라고 하는 이 글자가 대세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의 사생제에 시작하는 기운이기도 하고요. 사유축의 금방합의 시작이면서 사유축의 금 삼합의 시작이면서 사오미 여름의 또 시작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뱀이죠. 뱀이고 화기운이니까 엄청 변화와 이동, 확산의 기운이 상당히 이제 강한데 이 기운을 그럼 무조건 다 이렇게 글자들이 다 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천간의 12운성 기운을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임계가 있는데 자, 임수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은 뭐죠? 수생목, 식신이죠. 식신. 을목은 상관. 병화는 편재. 정화는 정임합, 정제. 자, 무토는 목국, 토국수, 편관. 기토는 정관. 자, 경금은 편인. 신금은 정인. 임수는 비견. 개수는 겁재의 이제 십성을 갖게 되죠. 임수일간을 기준으로. 그쵸? 임수일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화라고 하는 글자를 대세인 을사년에 사화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화 앞에서 이 식신은 뭐가 되냐? 자, 간목은 이게 병지가 되고요. 저 을사는 목욕지가 되죠. 병사는 걸록지가 되고 정사는 제왕지가 됩니다. 자, 무토 평관도 이게 무사록 화투동법으로 걸록지가 되고요. 기사도 제왕지, 경사는 장생지. 자, 신금 정의는 이게 사지가 됩니다. 자, 임수 이건 비견은 절지, 개수 겁재는 이제 태지, 개사태가 되죠. 우리 12운성의 왕세를 봤을 때 이 운을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천간에 어떤 글자들이 힘을 얻고 잘 쓰이느냐, 왕세 강약, 그 다음에 뭐 정신적, 신체적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2운성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면 일단은 록왕, 그쵸? 이 걸록과 제왕에 임하고 있는 병정묵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힘을 받고 상당히 잘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하지만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더 눈에 띄게 잘 쓰이고, 없어도 12운성 인정법으로 정제와 편제의 기운은 상당히 강하게 잘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는 우리가 육친적으로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의 기운이 좀 잘 강하게 쓰이고, 정편제는 또 내 부인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여자, 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고 힘들었다 그러면 기운을 좀 차리고 좀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고, 정제라고 하는 편제액이 모두 이게 돈이잖아요. 돈. 그쵸. 이 재성은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의 융통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라든가 월급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갑진년보다는 조금 쓰임이 나한테 상당히 강한 기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걸록이나 제왕에 이렇게 무기토도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관이나 정관, 내 남편이라든가 회사 조직의 힘도 강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무토 평관이 있으면 이제 평관을 날 힘들게 하는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천간으로는 이거 상관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대살 또는 상관경관을 해서 너무 이 틀에 얽매이지 않게 변화도 모색을 하는 기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경금에 또 괜찮은 기운이 장생의 기운이니까 뭔가 이제 편인의 이 장생을 받는 글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나 문서, 자격, 뭐 이런 쪽에도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내년에 을사년에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요렇게 좀 약한 기운은 신금과 임수와 계수. 사지라고 해서 이거 나쁘다가 아니고, 공부나 이런 쪽에 이제 시작한다기보다는요, 이 정신적인 충만감, 철학적인 생각이 강해지는 이 경금과는 다르게 이 신금은 정인이면서 사지니까, 이게 이제 조금 해석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인성이 생지와 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지와 사지는 그 기운이 완전 다르거든요. 생지는 태어나는 기운, 사지는 죽는 기운인데, 우리가 엄마의 기운을 편인으로 보느냐, 정인으로 보느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쵸? 이 정인은 우리가 공부할 때 친모라고 배우고요. 편인은 뭐 계모라고 배우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를, 이 편인은 장생한다. 그쵸? 그러면 엄마가 아프신데 그러면 친모는 돌아가시고 계모는 살아나나요? 그런 조금 우스운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십윤성적인 기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사주 전체적인 구조와 그 해당되는 어머니의 기운을 또 봐야 돼요. 그 단순하게 여기서 편인과 정인이 생지와 사지인 극명한 어떤 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친모는 살고 계모는 죽습니다. 이런 초등학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사주 전체적인 모습과 나한테 모친의 어떤 성분이긴 한데 그 어머니가 만약에 편찮으시다 뭐 어쩌다 뭐 이러면 어머니의 사주를 또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이제 비견겁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퇴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약한 기운이잖아요. 뭔가를 끊어내고. 그래서 나도 약하지만 비견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 비견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재정립, 인연을 질질 끌고 왔던 인연이면 과감하게 을사년에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겁재도 이제 태지니까 뭔가 새로 잉태하는 기운이잖아요. 인간관계 재정립, 절지의 태지이기 때문에 끊어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운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내년에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였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간목과 을목, 식신상관이 병지와 욕지의 기운으로 이렇게 동하는데, 어쨌든 이 상관의 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꾸미고 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을목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외모나 어떤 이런 치장, 겉모습을 조금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좀 이렇게 터치를 좀 해서 조금 변화를 줘도 괜찮다.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해라. 그쵸? 뭐 명품 가방 하나 사도 괜찮고. 식신은 병제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이제 자식이잖아요. 이게 자식. 여자분들한테는
자식한테 좀 돈이 들어가거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생각만큼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또 아이가 아프고 뭐 이런 모습이 운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그걸 속상해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또 운이 또 바뀌면 괜찮아집니다. 내년에 이렇게 병오년, 을사년에 설령 그랬다고 해도 병오년, 정미년 이렇게 가면 또 관계도 회복되고 좋아지니까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셔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운성 요 정도로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12신살이죠. 12신살. 스마트폰 어플 보면 12신살이라고 해서 세 줄로 나옵니다. 막 화개살, 뭐 지살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12신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요 이 띠, 연지, 띠를 기준으로 당사주 때부터 이제 봐왔고요. 기본적으로 연지는 조상 국가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반적인 어떤 국가나 이런 분위기가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걸 보는 것이고 일지 그 다음에 일간으로도 12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일지나 연지, 띠지 일지는 나의 몸이기도 하고요. 나의 배우자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임수일간과 매칭이 되는 지지글자는 6글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오술에 그러니까 이민, 이모, 임술일주 그 다음에 신자진이라고 하는 임신, 임자, 임진일주만 있는 거죠. 임묘일주 없죠. 임사일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지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들이 이렇게 6글자들이 있는데 그만큼 나한테 직접적인 내 신변에 건강에 배우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오술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또 이렇게 연지에 있으면 인오술이 인이 있어도 되고 인이나 술이 있어도 이 사라고 하는 글자의 12신살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요 우리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삼합의 생지잖아요. 그쵸? 사유축이라고 하는. 그럼 인오술, 공교롭게 인오술은 뭐죠? 우리가 화삼합의 글자입니다. 자, 화삼합하고 이 금삼합의 이 글자는 이 사라는 글자는요. 인오술, 화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의 글자고 사유축 금은 가을의 글자. 자,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단계 진화한 어떤 그런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망육천 그룹의 첫 번째니까 이게 망신살로 사화가 망신살로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지나 연지나 어쨌든 뭐 월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인오술의 글자가 있다고 하면 망신살의 기운이 뻗치는구나. 망신살은 우리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내가 드러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좀 체면 깎이고 창피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호술은 망신인데 이게 어떤 현상으로 발생하느냐 합충형파해를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민일주다. 그럼 인사는 뭐죠? 인사는 형. 자, 사오는 정편제로 이 이제 재성이 많아지는 거죠. 재성 혼잡의 기운으로 와서 뭐 재물이든 여자든 어떤 기운. 그 다음에 사술은 어떤 관계죠? 사술은 이게 원진 기문입니다. 원진 기문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망신살이 뻗치니까 어쨌든 이성 연애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이다. 신자진은 우리가 수의 삼합입니다. 수는 겨울이죠. 자, 이 사유축은 가을이랬으니까 자, 이 신자진 앞에서 이 사유축의 사화는요 나의 아랫단계잖아. 신자진의 아랫단계는 뭐죠? 겁년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사화가 겁살로서 들어오는 겁니다. 겁살. 내 아랫단계이긴 하지만 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도전하는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겁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겁재, 십성의 겁재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쵸? 어떤 재물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겁탈, 이성 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면 합주정파를 매칭을 해보면 우리가 해석이 좀 더 디테일해질 수가 있어요. 겁살에 이렇게 사신, 합형파, 그러니까 육합이 이루어지면서 또 형살과 함께 파까지 가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배우자궁에 이성관계. 사자는 특별한 우리가 합주형파에는 없지만 지장간으로 무게합이라고 하는 끈끈한 암합의 또 작동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나한테 있는 이 개수의 겁재하고 무토라고 하는 평관하고 또 이게 암합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겁살적인 내가 갑자기 뭔가 발생할 수 있다. 진사는 이게 지망이죠. 진사 지망이 어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물질 지향을 함으로써 그물에 갇힌 것처럼 이 편재와 이 편관이잖아요. 진토는 재생살의 어떤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어서 일단 12신살도 한번 우리가 양념으로서 이렇게 체킹을 해봐야 된다. 요걸 종합을 해서 실제로 대입을 이제 해보는 게 일주를 가지고 일단은 운을 대략적으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대운 그쵸? 10년간의 대운과 나머지 7글자를 다 봐야 을사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취준생인지 뭐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지 사업하는 분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우의 수의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민일주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을 첫 번째 이민일주. 자, 이민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을 지인분들 중에 몇 분 계신데 상당히 식신의 병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임수일간이 또 편인스럽기도 하고 식신 내가 생각한 거를 추진하고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남들한테 좀 잘 해주려고 하는 잘 해먹여요. 잘 베풀어. 식신의 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공감에서 오는 문창, 글솜씨도 상당히 괜찮고 뛰어난 일주가 이민 일주거든요. 그쵸? 그리고 인에 있는 지장간 무병갑.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제를 또 갖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편관 식신 식신제살 식신생제를 하는 상당히 활동력이 있고 인호술이라고는 이 화삼합의 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조용하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해도요 그걸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매력적인 일주인데 이민일주인데 이민일주가 사실은 2022년 이민년 개묘년을 맞이해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를 했다는 겁니다. 경쟁 또는 동업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결과를 조금 드러내서 내가 하고 했던 것들이 좀 드러나서 식신의 기운으로 드러나서 근데 식신의 기운으로 드러나지만 지지로는 또 이 인진, 인묘진의 목삼합을 띄어서 식상의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그게 원활하게 잘 표현이 되거나 나한테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수가 진토에 인묘되기도 했고 자 그랬는데 이제 24년을 맞이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재능이 이렇게 간목의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을목의 상관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다양성,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인자를 조금 다르게 써보자. 그리고 목생화, 상관생제에서 결과를 내보자. 근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인간관계를 조금 절지의 모습으로 변화를 정말
이 절처부심하는 마음으로, 절처봉생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 근데 그거의 과정에 있어서 나한테 이게 천울기운으로 작동을 하니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많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할 것은, 관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지지글자가 인사 형살로서 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끊어내고 새로 시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또 물론 도움의 손질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조정의 과정은 필요하겠고, 이 남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소송이나 구설의 문제로 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포맷을 이렇게 놓고서 신분이나 뭐 이런 걸 보고 한번 이제 따져보면, 회사 직장 조직을 다니시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이민 일주 분들 중에 어떤 작동을 하겠느냐. 일단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직장 조직 생활을, 어쨌든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변화나, 그쵸? 어떤 진로를 변경해볼까? 다른 걸 좀 해볼까? 하는 기운이 사실은 들어와요. 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로 끊어내고 새로운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퇴직, 이직 하는 기운이 강하게 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형살 깎고 맞추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갑진 을사년을 겪고 오면서, 그쵸? 이게 식신 상관이 운이 이렇게 2년 동안 들어오면서 올해부터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지지에 뭔가 새로운 이게 임묘진의 시기를 여러 가지 도모를 했으나 이게 잘 생각보다는 안 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2025년 을사년에는 직장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상관 생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은 천울기인이면서 이거 자체가, 그쵸? 또 상관이면서 이 목욕지에 있잖아요. 일단은 새로운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그 다음에 돈의 흐름, 융통이 좋아진다. 하지만 뭔가 이 편제적인, 내가 뭔가 끊어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던 여러 가지를 언제 청산해서 새롭게 좀 출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그쵸? 누군가 옆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서 리셋해서 하시던 일을, 돈의 흐름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은 분들은 이제 상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관 경관하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학교나 직장 조직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뭔가 변화를 이제 꿈꾸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불리한. 자, 그렇다고 불리하다고 뭐 손 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을 끌어내서 내가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하면 나쁘지 않다. 편제라고 하는 결과, 나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는 정도의 어떤 이 절처봉생하는 기운으로 노력하면 불리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 있다. 그 다음에 이 천울귀인이 작동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 분명히 도움의 어떤 그런 천우신조 같은 그런 기운이 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애 가정사, 연애 애정사를 보면은요, 일단은 여자분들, 남자분들 좀 구분해 보면, 여자분들은 이 상관생제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상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기존 남자 바꾸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절지의 천월균이잖아. 새로운 인연을 꿈꾸는 어떤 모습. 그쵸? 그렇지만 또 이게 무조건 기존 남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남자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안 되면 바꿔버리겠죠. 이런 모습이고, 자, 남자분들은 이 편제라고 하는 애인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사 형살이 이렇게 동하다 보니 어쨌든 남자분 여자분들이 배우자궁에 이 형살이 동했다고 하는 것은 기혼자분들은 아까 이제 배우자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현상이 예측이 좀 조심스럽게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편제의 천을균이니까 정말 멋진 이성 새롭게 만난다.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표현, 말빨, 선물,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천을귀인 같은 편제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존에 있던 여자를 또 이렇게 형사를 조정을 해서 끝내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2024년도에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은 좀 진통이 있겠죠. 형살의 인사 형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기지도 않은 일을 내년 뭐 을사년 뭐 불륜이 생긴다, 기존 남자 바꾼다, 뭐 이혼한다, 그렇게 뭐 겁을 들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사주를 볼 때 일단은 좀 인사 형살이라고 하는 이 운이 배우자궁 일지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현상이 이제 발생 가능한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더 자세한 것은 대운과 나머지 글자를 좀 봐야겠죠. 자, 이민일주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모일주는 정제의 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일주죠. 그래서 상당히 꼼꼼합니다. 5호에 있는 지장간 병기정을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정임합, 안명합을 요 정제에 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 사랑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죠. 태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 오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수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이 태지라고 하는 것은 잉태의 기운입니다. 잉태.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쪽으로 이제 좋아도 하고 관심도 많고 하는 그런 그 능력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일주가 이모일주인데, 이모일주한테 이렇게 2025년 을사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생제, 상관과 편제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상관은 이렇게 오화를 갖고 있으면 상관생제 하는데, 일단은 이 이모일주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지로 이렇게 재성이 혼잡의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재성 혼잡. 우리가 재성 혼잡이라고 하면 이게 제다 신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다 신약. 수생목도 내가 생에서 내 기운을 빼는 것이고요. 수국화도, 그쵸? 이게 극하는 것도 내가 힘을 빼니까 거기 깔고 있는 정제 태지도 이 강한 기운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특히 이제 정제 편제를 제다 신약, 재성 혼잡이 오면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하지만 이거 진짜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힘 조절. 휴식. 그렇죠? 투잡을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직장이나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간에 이렇게 상관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직장 조직 생활의 변화 또는 이직을 꿈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제의 절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큰 돈을 내가 좀 벌어보자, 이 직장 생활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변화나 이직 또는 이제 진로를 좀 바꿔보자, 진로 변경을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상관 생재,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정제적인 어떤 그런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편제적인 투자, 다른 어떤 이 현금의 유통을 나한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을 또 도모를 해서 다른 일을 좀 도모하고자 기존 직장 생활은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관생제해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손님이 많든지 어떤 편제의 재물적인 모습도 이제 들어오고, 앞에서 12운성 얘기했듯이 병정화 일간이 이 편제의 12운성의 로광에 임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나 그쵸 유통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상관이 사화에 올라와 있는 목욕지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변화, 리모델링, 그 다음에 종업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을 좀 새로 변화 시킴으로써 뭔가 이 기운을 끊어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 과감한 사업적인 변화를 좀 하게 되면 편제적인 어떤 돈도 들긴 하지만 나한테도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관생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활동해서 같이 돈을 버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다고 하면 동업의 인자도 상당히 괜찮게 들어온다 볼 수 있어요. 학생이나 취준생은 합격이나 어떤 직장이나 조직,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관인이 이렇게 이쁘게 모습을 해야 되는데 상관생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소 분리할 수가 있는 모습이다. 임수일간 내년에 어떤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근데 전부 다 임수일간이나 이모일주분들은 그럼 전부 다 합격이나 회사 못 들어가나요? 그건 아닌데 운 자체가, 그렇죠? 이 상관은 이 정관을 극하니까 상관 경관에서 진로를 공부를 하다가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할까? 그런 운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절지에 내가 새로운 걸 끊어내고 다른 어떤 이 공부나 다른 회사를 또 준비하는 어떤 변화의 시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기존대로 내가 또 몰고 간다면 이 정제나 편제의 어떤 현실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상관생제하니까 내가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성은 목표도 되거든요. 목표를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지 않겠죠. 이 관인이라고 하는 인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여러 가지 이 뭐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애나 애정사를 보면 일단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다. 갑진년에도 식신상관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갑진을사년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그쵸? 관살 정편관을 극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살을 극한다는 것은 이 변화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새로운 남자, 기존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남자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상관생제에서 투자를 해서 나한테 좀 맞추게 바꿔라고 하는 약간은 잔소리가 좀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생제 하니까 열심히
도전한다. 인연이 온다. 여자 인연이 온다. 그리고 천을귀인의 편재의 운이니까 여자의 어떤 기운이 상당히 들어와서 괜찮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절지니까 끊어내야겠죠. 쉽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미혼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할 수 있지만 기혼자분들한테도 이 운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자분들한테는 괜히 이제 주변에 어린 여자분들, 사와의 어떤 활동적인 여자분들한테 괜히 이제 천을귀인인 것처럼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도움을 하다가 이게 도움을 또 받으면서 이 애정이 싹 트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나한테 정제가 있지만 이 사와의 편제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또 어떤 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 여자분들은 이제 기존의 남편을 사니 못 사니 바꾸니 어쩌니 하는 기운으로 동할 수 있겠다. 절지니까 이제 끊어내야겠다 마음 먹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런 기운이 충분히 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 센 일주죠. 임술이라고 하는 이 편관의 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이 가치관이라든가 자기 의지, 자기 틀이 상당히 이제 강하고요. 관대라고 하는 또 이 추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좀 물불을 안 가리는 어떤 성격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백호와 괴강이라고 하는 백호괴강의 어떤 우두머리 기질,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주가 임술일주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압력성을 갖고 있죠. 압력성, 통제성. 사주 지지의 12개 지지 글자 중에 압력성, 통제성의 힘이 강한 글자가 4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 사, 신, 술. 인사신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면 호랑이, 뱀, 원숭이, 개라고 하는 인사신술이 압력성과 통제성이 있는 글자인데 그만큼 강하다는 일주죠. 그리고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요, 술에 있는 신정무, 우리가 지장간을 이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신금이라고 하는 자, 금생수 정인을 또 가지고 있고요. 정제, 편관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사를 하면서 제극 인도하면서 이렇게 임수가 또 이렇게 정제랑 합을 해서 머리 공부도 있고요.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 특히 임술일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제가 배우자니까 배우자에 대한 애착, 심하면 의처증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폭력성도 갖고 있습니다. 폭력성. 임술일주의 남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어떤 이런 면이 또 있다는 거를 또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임술일주한테 을사년이 온다. 2025년. 그러면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오죠. 상관이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와 새로운 도전, 다양성을 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거죠. 이 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걸 해서 상관 생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한다. 그쵸?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편재고 상관 생재하면서 임수일관이 절지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를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 절처봉생.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거를 만나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이 사화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은 기대해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다. 재성적인 면으로. 그런데 이 임술이라고 하는 술토가 일지 배우자궁이니까 사술, 원진, 귀문이 동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원진 기문은요, 사술은 이 이제 사화에 있는 무, 경, 병 지장간이 있잖아요. 원진 기문은요, 지장간이 꼭 암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신합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애증의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월지에 있다 그러면 직장 조직, 그쵸? 직장 조직의 어떤 부모 형제의 어떤 원진기문 관계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술토가 이렇게 시지에 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닌 동호회나 취미 생활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원진기문스러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배우자궁이라고 하니까 어떤 배우자궁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치우침이나 문제가 서로 원망하는 기운도 충분히 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직장이나 회사 조직자인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 직장 생활의 변화를 꿈꾼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관경과는 새로운 변화, 그 다음에 이 정관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꿈꾸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 다음에 진로를 변경을 해볼까 하는 어떤 모습으로, 특히 이제 임수가 이렇게 편제에 절지에 임하니까 뭔가를 새로 끊어내고 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한다. 그렇다고 뭐 회사 다 때려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관의 기운이 동하니 여러 가지로 변화나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상관하고 편제를 또 이렇게 내가 정제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편제가 들어오니까 투자, 다른 일을 좀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상관 생제를 해서 이 편제가 천울귀인으로 들어오니까 장사나 사업은 잘 된다. 그런데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임사가 절지에 어떤 임하니까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이 사업체를 어떤 사업체나 거래처를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렇죠? 편제 절지에 임하고, 어쨌든 상관생제로 내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이제 갖추려고 하는데, 그게 일단 편관이 사술 원진규문으로 동하니까 건강적인 문제나 사업 장사하면서 어떤 이 고민스러운 일도 생길 수가 있겠다. 어쨌든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면 어쨌든 사업이나 장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갑진년보다는 좋아집니다. 올해 갑진년보다는 좋아질 거고, 학생이나 취준생들한테는 이 상관생제라는 기운이 그닥 이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이룬다고 하면 긍정의 요소는 있지만, 상관은 일단 정관이라고 하는 이 정관과, 그쵸? 반대되는 기운이잖아요. 이 정관이라는 게 학생한테는 학교가 되고요, 취준생한테는 직장이 되는데, 그거를 바꿔본다,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다른 일 해볼까? 갑자기 내가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걸 할까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로를 좀 바꿔볼까? 학생도 마찬가지고, 문과 하다가 이과 할까? 뭐 이과 하다가 예체능으로 가볼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진로의 변경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상관이 이 재성으로 향하는 모습이니까, 편제는 결과잖아요. 결과와 어떤 이 현실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성을 쫓아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그쵸? 사술이 동안이 원진 기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돛줄이라 엄청난 집중력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술 원진 기문이 터지면 신기가 막 또 오기도 하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내가 결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진로나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어떤 대학교 잘 다니다가 딱 그만두고 다른 거 이렇게 또 편입을 하겠다 하시는 학생들 나올 것이고, 내가 원하던 회사나 직종을 바꿔서 다른 걸 할까? 그런 어떤 현상들도 예측이 된다. 연애 애정사를 보면 어쨌든 배우자 궁에 사술 원진기문이 들어오다 보니 좀 편치는 않겠다. 남녀 공이 편치는 않겠다. 그쵸? 서로 원망하는 기운, 집착하는 기운, 스토킹하는 기운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이 인호술의 사화는요, 이게 망신의 기운으로 들어오잖아. 망신. 앞에 이제 이민이나 이모나 이게 전부 다 이 사화는요, 망신의 기운으로 들어오던 망신. 사술 원진기문에 망신 들어온다 그러면 기혼자분들은 이 또 괜한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편제에 천울귀인이 또 들어오니까 파릇파릇한 이쁜 목욕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어떤 또는 일하면서 이제 만나는 여러 여성분들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확률이 높은데 그게 망신으로 드러나서 진짜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사니 못 사니 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운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술 원진기문이 동하니까 또 다른 이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성을 원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그 분하고 연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편치 않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임신일주입니다. 임신일주. 자, 임신일주는 또 매력이 있죠. 이게 편인의 장생을 갖고 있는 일주입니다. 일지에 이렇게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요, 일단은 좀 귀엽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잘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편인의 장생이란 것은 도와줘도 약간의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신일주. 자, 그런데 이제 장생을 갖고 있으니까 학당기운으로 머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머리가 비상하다. 능력이 있다. 머리 좋다. 그런 이제 임신일주가 을사년을 이제 만났어요. 을사년. 그러면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오죠. 이 상관은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상관은 개혁, 기존의 틀을 깬다는 거죠. 정관의 틀을 깬다. 그 변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다양성을 내가 추구를 해보겠다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지지로는 이게 편제가 들어오죠. 그러면 임수일간한테는 편제면서 이게 절지의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를 현실적으로 끊어내고 새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기운이지만, 상관생제로 내가 이것저것 변화를 통해서 결과를 이뤄보겠다, 사업을 해보겠다, 큰돈 벌어보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그쵸? 이 임수일간이나 계수일간은 묘하고 사가 천을귀인이잖아요. 천을귀인의 도움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지의 모습을 보면 임신일주는 이렇게 사신 뭐죠? 육합이 되면서 형도 되면 사신 형도 되면서 파도 됩니다. 사진 합형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토대로 각 이 어떤 현재 신분이나 남녀 관계를 조금 구분해서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천간에 식신상관이 2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지로도 이민 계묘년으로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식신상관. 다른 일에서 내가 다른 돈 벌어볼까? 그쵸? 그러니까 진로를
변경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제 다 바꾸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다른 사주의 대운과 다른 글자들을 봐야 정확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상관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상관경관 기존 틀을 깨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회사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아니면 이제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상관이라고 하는 아이템 새로운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또 호기롭게 해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전체적인 사주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다. 왜냐? 상관생재 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또 다양한 변화와 개혁, 인테리어도 바꾸고 시스템도 좀 바꿔서 새로운 큰 재화를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하는데 변화를 하려면 어떤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 왜냐면 이게 절지니까 끊어내야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은 변화, 모색, 긍정, 상관,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또 재화를 창출하고 천을기인까지 작동을 하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뭔가를 끊어내야 되는 결단이 꼭 필요하겠다. 사람을 끊어내든 시스템을 바꾸든 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생이나 이제 취준생 분들이 있죠. 임수일관 분들. 그래서 이제 편인의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머리도 비상하고 학당gin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을사년은 상관과 편재의 기운이다 보니까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온전히 올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상관이라는 것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학생도 내가 이 진로가 맞는가? 취업 준비생도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진로를 좀 바꿔본다든지 편입을 해본다든지 기존 대학을 그만두고 다른 어떤 또 내가 원하는 다른 학교로 더 도전한다든지 그게 절지의 어떤 나를 끊어내야 되는 기운이니까 어떤 진통은 있겠다. 하지만 이제 이게 편인을 갖고 있고 사신합으로 또 편제를 이렇게 묶어버리니 사신합수의 기운을 또 나름 이렇게 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관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운도 동한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어떤 걸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운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연애 애정사는 동하죠. 어떻게? 강력하게. 왜 동할까요? 강력하게?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합입니다. 이 배우자궁, 내 몸, 일지. 그래서 어쨌든 사신은 이 번개불에 뭐요? 콩고 먹는다는 속담이 있나요? 콩 구워 먹는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천을귀인인 어떤 사화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이 신한테는 사가 이게 겁살이잖아요. 겁살. 갑자기 한눈에 뿅 가가지고 언나잇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을 하죠. 육합, 육체적인 합을 해서. 근데 이게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깨져요. 그러면서 이게 배우자궁에 문제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관의 기운이 동하니까 상관경관을 자연스럽게 해서 기존에 있던 남자 마음에 안 들고 기존에 있던 남자 바꾸려고 하고 새로운 남자를 좀 만나볼까 하는 기운이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친구들하고 회식하고 술 한잔 먹고 나이트 클럽이나 뭐 어떻게 갔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또 이상하게 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그냥 관계가 발전을 해서 사니 못 사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 천을귀인인 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육합을 또 하고 하니까
이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 인연의 끈이 확 맺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갑자기. 근데 합형 8하고 6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파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분들은 천울귀인 편제를 만나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어쨌든 내년에 일지에 신금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신 합평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를 아시고 대처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뭐 임신일주는 신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람나고 전부 다 뭐 불륜 저지르고 하나요? 그건 아니다. 아니지만 아예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집에만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임신일주는 돌아다니기 싫어하고 공부하고 나 사색하기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분인들인데 운이 이렇게 을사년 상간생재운이 들어오면 그게 동할 수도 있다. 나머지 글자들과 대운을 함께 봐야지, 그렇죠? 이벤트적인 요소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자일주. 자, 임자일주 양인일주죠. 엄청 셉니다. 양인일주 간여지동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상당히 강합니다. 간여지동. 거기에 3대 고집이다. 3대 고집 중에 하나의 일주입니다. 3대 고집 뭐라고 했죠? 임자, 을묘, 신유. 일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자기 고집이 강하고요. 자기 뚝심이 있습니다. 임자, 이미 세상을 살아온 어떤 현인, 철학자, 양인이니까 그 다음에 전문가, 연장을 쓰시는 분들, 그렇죠? 양인이니까 이제 임자 뭐 의사라든가 요리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죠. 자기 의지가 엄청 강한 그런 분들이 이제 임자일주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폭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성.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임자일주를 갖고 계신 남자나 여자분들은 사실은 어디에 이렇게 구속되거나 이렇게 틀에 얽매이거나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떤 집안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남자든 여자든 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사실은 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을사년 2025년이 온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옵니다. 목생화해서 상관 기운이 들어오니까 수생목 목생화 기운으로 일단 임자일주 자체는요 이 신강합니다. 뚝심이 강해요. 뚝심, 의지, 포기라는 걸 잘 몰라요.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게 포기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간여지동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힘도 좋아서 수생목 목생화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도모하고 변화, 개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을 극한다,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은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어떤 고정적인 틀, 회사, 뭐 육친적으로 여자한테는 남자, 남자한테는 또 뭐 자식 이런 기운도 되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를 보려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지지로는 자사는요. 자는 임계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죠. 사는 무경병 이렇게 품고 있어서 관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수국화를 하는 관계 같지만요. 지지로는 이렇게 또 무게합이라고 하는 무토의 이제 편관과 개수의 겁재가 암합을 몰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지의 암합은요, 이 애정사를 뜻해요. 사실은 애정사, 이 겁재, 겁재와 그쵸?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제2의 자아죠. 자아와 무토라고 편재라고 편재 속의 무토,
편제 쓰기부터 뭡니까? 이게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사합으로 인해서 이 임수라고 하는 이 수가 강한 일주한테 수생목, 목생하라고 하는 목화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나의 삶의 의지와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 엄청 이제 괜찮죠. 갑진년은 자진합을 해서 이제 식신으로 뭔가를 내가 도모를 했다고 하면 식신제살도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했는데 2025년에는 야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됐고 어려움도 해결됐으니 변화를 꾀해보고 결과를 좀 내보자 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임자일주 같은 분들은요 직장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 사업 프리랜서 하시는 게 훨씬 괜찮죠. 왜냐면 겁재라고 하는 이 양이는요 어디에 구속되거나 어떤 틀에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하고요. 전문가나 연장 폭력성이라기보다 어떤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래도 직장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뭔가 변화나 다양성 아니면 투잡 새로운 이 재화를 창출하려고 좀 도전을 해보고 변화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한 해가 상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관은 경관하잖아요. 정관을 바꾸고 변화를 이제 추구한다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 열심히 또 해서 편제라고 하는 또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모습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 맡은 바 있는 임무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수생목을 해서 목생화와 결과를 이뤄서 편제적인 보너스 천을 귀인 어떤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돈 많이 벌겠다. 그쵸? 수입 결과가 상당히 발전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인테리어 시스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종업원들을 들임으로써 이 상관 생재하니까 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수입이 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티를 바꾸든 시스템을 바꾸든 종업원을 바꾸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절지에 끊어내는 기운을 써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했던 거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은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죠. 자기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상관 생재하니까 어쨌든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 추진력 강하다. 하지만 학생이나 취준생도 이렇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나 이런 직장이나 이런 쪽에 이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상관생재에서 결과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약간 변화를 추구해서 추진한다면 뭐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진로 변경에 고민을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연애 애정사를 보면 일단은 여자분들한테는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변화, 잔소리,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바꾸려고 해. 그러면서 작년에 식신상관이 계속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해서 하는 와중에 또 무기합, 암합이 돼서 어떤 애정사가 배우자 애정사가 발생을 할 확률이 높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은 상관생재가 들어왔으니까 이 재성을 여자, 애인, 천을귀인 이런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는 겁니다. 이벤트 들이대
들이댄다. 그게 기혼자나 미혼자나 이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뭐 어쩌고 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나 우는요 기혼자 미혼자를 가리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인 책임감과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죠, 기혼자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운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울귀인인 편제가 들어왔고 이 편제는 나를 절지로 뭔가 끊어내는 기운으로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인연을 과감하게 맞이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또 파릇파릇한 상관 여자를 상관 목욕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를 또 맞이할 수도 있는 어떤 모습 거기에 암합도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안정적인 가정에 왜 나를 자꾸 이상한 바람둥이로 만드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진일주네요. 임진일주. 자, 임진일주는 임술일주가 있었죠, 앞에. 임술일주도 이주도 편관의 관대지였는데 임진은요 편관의 묘지입니다. 상당히 강해요. 지인이라고 하는 지장간 을개무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겁재에 또 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개강살이죠. 이 보스기질, 우두머리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임진의 괴강에 편관에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꽂히면요 거기에 나를 묻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틀이 굉장히 강해요. 편관이니까 잘 바꾸지 않아. 그런 이제 임진일주 센데 그런 임진일주한테 일단은 을사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지에 있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그쵸 상관을 품고 있어요. 편관 속에 감추고 있던 을목이 내년에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상관의 기질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관의 기질을 감추고 있었던 게 을사년에는 드러난다. 이게 있던 임진일주한테는 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을목의 지장간을 갖고 있는 일주 지지가 진, 묘, 그 다음에 미토, 진의 을개무, 묘의 갑을, 미의 정을기라고 하는 이 지지의 글자들은요 좀 내년에 좀 더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해서 드러나니까. 그리고 상관 생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임진일주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관성이 가지고 있던 나의 상관적인 기질, 변화, 말빨, 교육성, 개혁성, 그쵸? 오지랖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뭔가 새로움을 상당히 이제 추구한다는 겁니다. 추구하기도 하고 진에 있던 편관이 상관이 동하니까 변화를 상당히 남들도 보이게 변화를 꿈꾼다는 거예요. 특히 임진일주를 갖고 계신 이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애정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편관의 일지를 가지고 있고 날 묘지에 이렇게 가두는 남자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을 대하기가 상당히 남편이 두렵다. 관계가 어렵다. 그거를 감추고 살았다면 내년에는 못 살겠다. 상관을 드러내서 바꿔보겠다 하는 운이 이제 강하게 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사를 먼저 보면 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편제. 그래서 이 편제의 천울귀인이라고 하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이게 들어와 있고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표현이거든, 표현. 그 다음에 언변술. 내가 좀 말도 못하고 언어를 했는데 이상하게 내년에 보니까 이 편제 천울귀인 괜찮은 정말 여자가 와서 새로운 이성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기혼이든 미혼이든 어쨌든 남자한테는 여자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적인 어떤 또 이 발동이 돼서 그렇죠? 그런 어떤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던 어떤 남자분들, 임진일주 남자분들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상관스러운 여성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깨발랄하고 그쵸? 애교도 있고 한 분이 나타나서 그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지론으로 이렇게 진사지망이라고 하는 이제 지지의 관계가 생깁니다. 지망은 땅의 그물이죠. 땅 그물, 그물망에서 땅의 그물에 내가 갇힌 것처럼 답답해진다, 어렵다, 뭐 그쵸?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망이 그러면 이게 병원 입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속, 그쵸?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황장애, 너무 물질물명을 추구하다가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하는 겁니다. 지질은 재생살이 또 이제 발동을 하죠. 상관생재, 재생살. 그래서 직장이나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 임진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품고 있던 상관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아예 꺼내자 그만두자 딴 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돈을 벌어볼까 절지에 기존에 하던 일 끊어내고 다른 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이제 강력하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진사지망이 또 오니까. 그래서 물론 새로운 이벤트나 업무를 추진해서 열심히 상관생제해서 편제라고 하는 보너스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일 창업이나 진로 변경을 또 고민을 하든지 하는 모습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긴 합니다. 사업 장사하시는 임진일주 분들 열심히 자기 틀을 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가 꼭 필요한 한 해가 을사년이 되겠다. 상관은 뭐예요? 이게 상관이란 것은 기존의 틀을 깨는 거죠. 개혁, 변화, 그쵸? 다양성,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꼭 변화가 필요해서 을사라고 하는 운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 사람은 뭐예요? 밑에 사람이죠. 상관, 종업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절지의 마음으로 끊어내서 해야면 천을귀인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과감한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상관생제를 하니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그래서 상당히 크고 학생이나 취준생은 기존에 하고 있던 내가 준비하고 있던 학교나 회사에 대해서 이게 맞나? 진로를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모습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관생제에서 정말 목표, 현재는 목표잖아요. 현실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에 갇힌 것처럼 내 스스로 독서실에 날 가다 놓고 그쵸? 이 눈 가리고 귀 막고 해서 열심히 해서 목표 현실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진로 변경도 살짝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애 애정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사지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이 편제가 들어왔고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여자분들한테는 상관생제에서 기존의 남편을 좀 바꾸거나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진사는요 또 이게 암합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의 을계무가 있고요. 사에 무경병이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사주를 다 봅니까? 이렇게 봐야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을경합을 또 하고 있고요. 무기합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진사라고 하는 이 암합은 일지의 암합은요 애정사를 뜻합니다. 몰래 하는 그쵸?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그래서 남녀 모두 내년도에 어떤 그런 애정사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된다. 여자분들은 새로운 기존에 있던 남편한테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려고 하는 그런 강한 독립, 리셋, 내 인생 바꿔보자 하는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임수일간하고 일주 6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거, 그다음에 뭐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제가 제 생각과 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고 운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대가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또 제가 봐서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